2020년 8월 31일, 8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중간증시 전망인데, 일단은 그 대외적인 그 증시 분위기 자체만 보자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죠? 그리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대한 그 민감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정 부분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미증시와 완전히 디커플링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증시가 상승하면 상승 출발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10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고, 다만 이제 그 지난 주말 동안에 보시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300명 밑으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 계속 영향을 많이 받기는 받을 거예요. 근데 기존의 시장이 코로나 관련된 내성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앞으로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일단 지지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같이 보시면 네, 나스닥과 이제 S&P 500 계속해서 상승하죠. S&P 500도 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미국 증시는 고평가에 대한 리스크가 몇 달 전부터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랠리를 이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축통화라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독보적인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서 풀 수 있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미국은. 왜? 달러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거든요. 달러를 아무리 찍어낸다고 해도 달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경기가 어려워서 원화를 무제한으로 찍는다고 생각해 보면 원화의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글로벌 국가에서 보는 미국과 한국의 위치는 완전 다르죠. 네, 미국은 여전히 금융 세계 1위국. 한국도 물론 대단한 국가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도 그만큼 인정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랠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국내 증시도 계속 좋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으로선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조정받았다가 최근에 20일 이평선 위로 일단은 세웠어요.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약간 엇갈리는 흐름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 반도체 디램 현물 가격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IT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VIP반에서도 이제 IT주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제약바이오주를 같이 IT, 제약 투트랙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공매도가 6개월 연장이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행인데, 이건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었던 이슈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부터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9명, 5일 만에 3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기조라면은 3단계까지 격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3단계까지 격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는 분명히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리스크는 어쨌든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20일 이평선 위로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이 일단은 올려 세웠어요. 그래서 20일 이평선을 이번 주에도 지지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눈여겨 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은 성장률, 그다음에 지표, 실적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2차 확산 때문에 한국의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불가피하죠. 지표도 보시면은 미국 지표가 최근까지 잘 나왔지만 앞으로 꺾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적, 하반기 국내 기업의 실적 컨센서스,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신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코로나19 수혜주, 그 다음에 피해주, 그죠? 수혜주와 피해주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쪽으로도 기울어진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수혜주가 무조건 강하다, 피해주가 무조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어때요?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수혜주와 피해주 이런 부분 한쪽에 집중해서는 수익을 누리기가 어렵다. 결국은 종목이라든지 섹터별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런 이슈들, 개별 이슈에 집중해서 보실 수밖에는 없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다루기는 코로나 대 유동성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한 것은 또 사실인데 50조 원 이상의 고객 예탁금이 있지만 이게 이제 시장으로 뭐 전체적으로 다 들어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전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리스크를 시장이 어디까지 이겨내고 또 미래에 코로나19가 해소되리라는 기대감을 어디까지 가져갈지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그래도 뭐 한 가지 그 희망적인 부분을 보면 이건 좀 얄미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중국은 지금 표면적으로 코로나19를 다 극복하고 뭐 맥주 축제도 열고 경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코로나19가 발원지 가장 먼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또 가장 먼저 끝났어요. 그런 타이밍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글로벌 국가들도 한 2개월 정도 내로 코로나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먼저 발생한 국가에서 먼저 완화가 됐으니까 그 다음 발생한 국가는 그 다음에 완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단순 논리인데요.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물론 그만큼 또 조심을 해야겠죠. 어쨌든 시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수혜주 피해주 이런 구분보다는 개별 종목에 집중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그랬지만 이제 9월 달도 IT와 제약바이오주 요 투 트랙이 가장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IT와 제약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해서 가셔야 되고 포트는 압축 대응, 압축 대응하셔서 좀 이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도 저희 VF 반도 좀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서 또 같이 매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도 성공투자 기원드립니다.